그래서 뭐 교권 확립이다 해서 자꾸 뭐 이렇게 마인드 뭐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요일 날 9월 모평이 있었다 그죠? 9월 모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고, 고3 학부형들께서는 지금 그야말로 노심초사하시고 이럴 건데, 저도 이제 뭐 애들 키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 키우면서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애들 대학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가 애들 키우면서 제일 기뻤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뻤던 게 애들 대학 졸업할 때, 그리고 가장 슬펐던 게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제일 슬펐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애들이 키워보고 나니까 사실은 애들은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키울 때 뿐이다. 태어나봤자 사실은 다 성장해갖고 가면 다 지잘나가지고 뭐 어쨌다 이래. 그건 내 친구들도 다 똑같은 얘기해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키우는 거. 그래서 뭐 키워가지고 제가 출세시켜가지고 내가 뭐 나중에 노후에 좀 도움을 받고 이런 생각하면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말이 좀 1%였는데,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2시간 잡혀 있는데 한 서너 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줄여서 대충 한 1시간 반 만에 끝을 내보자. 그래서 어쨌든 고울모평 뭐 도도를 부셨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난이도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 없애라 이래가지고 뭐 고울모평이 굉장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고울모평 개표 어떤가 아시죠? 어때요? 수학이 쉬웠다 그러는데 애들 이야기 들으니까 전혀 달라요. 영어가 쉬웠다는 데가 있었죠. 메가스터디하고 이투스는 영어가 쉬웠다고 그랬어요. 고울모평이나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고, 고3, 고울모평 평균점이 80점밖에 안 돼요. 걔들이 원래는 거의 70%가, 그러니까 한 70%가 1등급 받는 애들이거든요. 청고 애들이. 그러니까 아마 결코 영어도 쉬웠던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국어는 어떠냐? 국어가 약간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어도 채점 결과를 나와봐야 합니다. 그죠? 나와봐야 합니다. 그렇고 요번 수능은 그래서 고울모평이 있고 고울모평이 있는데 어느 걸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고울모평이 먼저 치니까 고울모평이 수능에 가까울까요? 고울모평이 수능에 가까울까요?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수능이 11일에 있으면 9월이 가까우니까 고울모평이 오히려 수능 출제 경향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지, 반드시란 말이 없죠. must be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을 해외로 한번 돌려볼까요? 나 해외에 별 관심이 없는데, 미국 입시 제도 혹시 아십니까? 미국은 어떻게 시험을, 대학 입시를 칩니까? 미국에는 SAT가 있고 ACT라는 거 알아요? American College Test라고. 그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 두 개가 있고, 이제 AP 시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AP. 공부들 좀 하셔야 돼. 큰일 거야. 내가 왜냐면, 내가 지금 에듀콩 가오로가 지금 며칠 있으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오로에 오늘 이번에 특집 내가 그 시론을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서울과 지방의 학습 격차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썼어요.
나오시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학습격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옛날에 뭐 저희들이 클 때 이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경제적으로 학원비 주고 뭐 이게 학원 좋은 데 선택해주고 이래서 끝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홍보 직업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명문대 입학 이퀄 학생 플러스 엄마의 노력을 위해서. 그 엄마의 노력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은 옛날하고 지금 입학 전형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지금 가장 입학 전형 비율이 높은 게 어디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예시를 들어서 말해볼 때, 내 조카가 벌써 이제 애를 낳아갖고 얼마 전에 애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걔가 서울 살아요. 근데 걔가 하고 내하고 가끔씩 만나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깜짝 놀래요. 뭘 놀래요? 내가 이렇게 이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줄줄줄 내보다 더 잘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죠. 야, 너 그럼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건 소모임이 있대. 자기 아파트 단지. 그거예요. 애들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관심의 차이가 수도권과 아니면 지방의 학습 격차를 만든다고. 왜냐하면 이게 정보싸움이거든요. 정보싸움. 왜? 3,000가지가 넘는 전형에 대한 정보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울산에서 우리가 제가 벌써 한 5년 넘게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영어 설명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는데 5년 넘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울산에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뭐 이런 하늘교육이나 이런 데 내려와서 설명회를 한다. 꽉 차죠. 들어갈 장소가 없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한다? 뭐 콘유교육 뭐 이름도 없는 콘유교 주식에서 교육입시연구소장이 뭘 한다? 안 오죠. 잘. 그래서 이제 그게 통념의 어떤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그래서 애들 보고도 수업 중에 그런 얘기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타이틀이 뭐가 중요해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대학 교수이란 무슨 전문가야. 대학 교수라는 한자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문제는 뭐냐, 방외지사라는 말이 있죠. 방외지사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도 또 이름 없이 곳곳에서 전문적인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지방에서, 특히 울산에서 이게 교육계에 종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제 돌아보면은 좀 암담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학부형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입시 정보에 대해서 탐색하는 어떤 힘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외국 교육 이야기 하다가 미국 이야기 했고, 일본은 뭐야? 일본은 입학 공통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전부 수능이 뭐야? 객관식이잖아. 찍기. 근데 이제 일본은 거기에 논서술이 들어가요. 논서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바뀐 배경이 뭐냐면, 2020년부터 일본이 바뀌었는데, 일본이 IB 교육을 먼저 도입했어요. IB 교육 맞습니까? 이름 들어보셨나요? 인터내셔널 바ccalaureate라고,
원래 그 스위스 제네바에 그 국제기구 대표들이 많이 상주하잖아요. 그 자녀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이제 표준화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시험이 필요하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게 IB 제도예요. 그래서 IB 교육이 지금 일본은 지금 다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고등학교가 몇 개씩 있죠. 다 있어요. 각 광역시에는. 근데 IB 지정학교가 없는 광역시가 어딥니까? Here, 바로 여기. 울산만 없습니다. 그 내가 지상수 교육감하고 저는 인터뷰하러 갔을 때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왜 울산은 IB 교육 지정학교가 없는 거야? 꼭 지정할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울산이 어떤 학부형들 이야기 들으니까 울산 이러니까 그 촌동네 촌동네가 맞는지 아무튼 소득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서울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그 시민들 평균 소득이 제일 높죠. 거기에 비해서 그 교육적인 어떤 인프라 이런 거는 진짜 열악하죠. 매년 첫 번째 대학이 일반 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아마 이게 기록이야. 김해 알죠? 경상남도 김해만 가도 대학 그 종합대학이 다섯 군데가 6군데. 인제대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6군데. 여기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 울산대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유니스트. 그렇지. 유니스트 좋죠. 유니스트 같은 대학은 무슨 대학이라고 그래? 이공계 특성화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니스트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뭐밖에 없죠. 울산과학대학밖에 없어. 그죠? 근데 울산에 신문사는 몇 개 있게? 울산에 신문사는 6개인가 7개나 있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울산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의 유명한 어학원이라면 파고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YBM 어학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부산대 지점도 있고 서면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파고다 어학원이나 아니면 YBM 어학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 울산입니다. 그럼 걔들이 왜 안 들어올까? 돌아봤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요 바로 옆에 이제 곧 뭐야? 메가스타일이 러셀이 들어오죠. 러셀 막 그리고 버스에도 광고하던데. 그 러셀이 들어오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유일하게 실패하는 곳이 울산입니다. 프랜차이즈 안 무주. 울산하고 뭐.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대성이. 대성이. 그 과거에 이투스도 이투스 여기 저 옆에 있잖아요. 247. 뭐 재수생 하나 가고 있는 거지. 많이 들어오고, 매가들 들어오고 이랬는데, 매가 적어도 상담 못해. 러셀 들어와야, 그대로 와봐야. 그렇습니다. 좀 쓸 데가, 없는 양이 있어서, 잠깐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부분은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학생부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우리가 이제 데이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사실 학생부. 이게 제일 복잡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에 관련해서 이렇게 2시간 만에 학생부 전체를 내가 꼼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개요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에 또 시간을 한번 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기본적인 사항은 좀 알고 가자 그래서 좀 여러분들 보시고 좀 필요한 거는 사진 찍어 갖고 가셔가지고 나중에 또 참고로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의 전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대충은 아시죠? 대충은 아시는데 대입 전형에 그 수시가 있고 그게 정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시는 어떤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실기 실적이고요. 미대, 음대겠죠? 근데 이런 모르는 게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특기자 전형이 뭐예요? 특기자 전형.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특기자는 로봇 경연대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참가해갖고 상 받으면 그 상 받은 걸 바탕으로 대학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쪽에는 뭐 이런 거 없을까요? 글쓰기, 그리고 영어 토익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토플 잘하고 영어 잘하는 애. 그런 애들은 또 외국어 특기 이래가지고 토익 점수가 920점 나오면 일단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여기 수능 실점 위주라는 거죠. 요거는 9.6%인데 요 수시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9.6%라는 얘기예요. 전체 9.6%가 아니고. 그 수시 내에 9.6%인데 얘들이 그 뭡니까? 우리가 그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이런 전형들을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요게 음대나 미대만 치대나 뭐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특기자 전형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인서울 할 수 있을까요? 특기자 전형으로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국민대학교는 국민대학교는 외국어 우수자 전형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화여대 연세대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폐지했어요. 국민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숭실대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부산외대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는 여기 특기자 전형을 아직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의 수도권 소개가 이렇게 된다. 수도권이 어디까지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요즘 하나 잘 모르더라. 수도권이 어디까지가 수도권? 서울 경기를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 동탄, 자, 삼성전자에 있는 동탄은 수도권이다 아니다? 수도권 아니죠. 아닙니다. 서울 경기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보시면 이게 좀 진하게 안 나오네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인데 여기는 보면은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 이렇게 봤을 때 학생부 교과가 훨씬 많죠. 비수도 우리 지방 같은 경우 뭐 부산대, 경북대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교과가 훨씬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보다도. 왜 그럴까요? 항상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지방하고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격차가 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하고 서울대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교 성적만 보면 당연히 서울대가 좋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봐야 별로 우수한 학생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아사리 학생부 교과로 교과는 학생 성적만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또 학생부 교과도 70% 선발은 성적만 보는데 30%는 면접으로 잘랐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여기서 이제 좀 언급할게요. 여기 수도권에 논술 있죠.
논술 여러분, 논술 생각하고 계신 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논술을 내가 앞으로 대입 전형에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죠. 거의 없어, 지방에. 이 논술이 이게요, 퍼센테이지가 한 9% 됩니다. 전체 전형에. 그래서 내가 진짜 답답한 게요, 논술을 왜 안 치려고 그러느냐, 논술을. 왜 그러냐면, 논술을 하면 애들이 전부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논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이에요. 평이야.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받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도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을 뽑는데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죠. 논술에 최저가 없는 대학이 한 12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학교. 근데 한양대학교는 에리카 캠퍼스는 올해부터 폐지됐어요, 논술이. 근데 한양대학교 공교는 아직까지 뽑거든요. 최저 없어. 그래서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이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논술은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작년 수시에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논술이었죠. 한 650대 1이었는 걸로 이렇게 기억되는데, 엄청나죠. 근데 의대 경쟁률은 진짜 600대면 엄청난 겁니다. 의대를 가겠다고 마음먹는 애들이 보통 학교 내신 등급이 몇 등급 나올까요? 최저가 2등급이야, 걔들은. 최저가. 그럼 의대는 올방으로 전부 다 1등급만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면 2.23등급도 의과대에 합격합니다. 진짜요. 근데 이제 선발 방법이 있죠. 모집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균형 선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로 어디가 하는 지역인재 전형. 우리 울산대 의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인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를 포함합니까? 울산에만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산, 경남은 다 해당돼요. 부울경, 그죠? 다 포함돼가지고 지역인재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이 과거에 옛날에 적성고사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분 모르겠죠. 그거는 뭐냐면 상식 시험이었어요. 그 대학을 상식만 테스트해갖고 뽑은 거예요. 내 제자들 중에 적성검사로 그 연고대에 간 친구도 없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사물을 열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한 가지만 들여다보고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형이 3,000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들으시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의 폭, 생각의 폭을 자꾸 넓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 융통성이 있죠. 자, 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는 수도권이 수능 위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뭐, 이는 그 정시 내에서요, 그죠? 근데 특이한 게 뭐야? 정시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129명이 있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가야대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로 또 22명이나 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위주니까, 그래서 이제 수능 위주로 보통 한 40% 얘기 말씀을 들으셨죠. 40%인데 실제로는 수시에 합격했다. 수시에 합격하면 여러분 어째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등록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수시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딴 데 지금 못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시에서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 수시 모집 인원을 못 채우면 대학은 그냥 맙니까? 아니죠. 수시 모집을 못 채우면 그걸 정시로 이어라.
정시에서 다시 뽑아요. 그 과를.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42, 3%가 훨씬 넘습니다. 그게 뭐 그 2월 인원이 많으면 6%대가 되는 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가 좀 거의 작죠, 그죠? 수능으로만 선발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69,453명, 수시가 274,811명이죠. 맞죠? 그러면 이런 많은 쪽으로 가는 게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우선해야 되겠다? 수시를 우선. 수시의 하이라이트, 꽃은 어디 있다? 학생부 종합.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옵니다. 자, 물론 공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이게 연세대학교 뭡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입학사정관 등이 참 입학사정관이 누굽니까? 후위적 입학사정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시 때 이거만 학생부 뽑는 전문가들. 입학사정관은 교수도 있고, 전임 입학사정관이 있고, 위탁 입학사정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현직 교사들이 위탁 입학사정관으로 현직 교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자, 학생부를 중심으로 소개서, 추천서, 소개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 왜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 없음. 그죠?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추천서. 이거는 뭐 학교장 추천서 말씀이죠. 그럼 이건 학교장 추천서, 이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지역경영선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겠는데 학교장 추천을 요구한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은 반드시 전교 1등만 해줄까요? 아, 그렇죠. 몇 등까지도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지원하는 대학이 그 정시는 3군데, 수시는 6군데잖아요. 그럼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서 전교 1등이 여기 지원했으면 2등은 여기, 3등은 여기, 4등은 여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 이제 한참 뒤에 내려가면 지도 추천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예 학교장 추천서는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면접이죠. 그 면접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면접하러 갔는데 뭐 이렇게 그 페이퍼 테스트, 종이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보통 면접은 뭘 중점으로 합니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죠? 학생부에 자기가 활동을 해갖고 쌤이 기록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클 셀던의 저스티스라는 책을 읽었다. 그리고 뭐 어떠고 저떠고 했다. 뭐 이렇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면접 때 못 묻겠어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학교가 이제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부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등급, 수능 성적 등과 같이 정량적인 성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정량이라는 말은 뭐야? 영어로 말하면 quantity다, 그죠? quantity. 숫자화된 거. 그 다음 반대말이 뭐야? 정성평가라는 거죠. 퀄리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이 아니고 정성평가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시고. 정량적인 점수는 지원자의 학업 동기, 열정, 발전 가능성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성장한 다양한 지원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잠재력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수능 점수만 갖고 사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걔가 잠재력이 어떻고 뭐 발전 가능성이 어떻고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수학을 갖다가 100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100점 받았는데 그 100점 받은 애는 수학을 찍어서 맞춘 경우가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측정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측정하는 시험이 뭐다? 이게 정성평가 학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한생부 종합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은 쉽게 생각해서 뭐예요? 성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올해부터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은 그대로인데 전공적 합성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진로 역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죠? 바뀌었고 인성 발전 가능성은 묶어서 공동체 역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인간성 부르는 거예요? 나쁜 놈, 좋은 놈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 대충 알지만 나눔, 소통, 그렇죠? 협동심,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인성. 발전 가능성은 아실 거고요. 그러면 잠깐만 이쪽으로 좀 이해할까요? 저거 그리고 조금만 더 호준이 이번이네. 조금 이거 조금만 이렇게 안쪽하고. 자, 우선에 본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좀 아셔야 될 기본적인 베이직한 거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그 중학교 3학년까지가 2015년 개정 교육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중2 이하로는 2022년 그죠? 작년에 교육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이제 25년도 고교 학점제라는 그다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2015년에 교육 개정 교과 체계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교과는 이렇게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는 뭐냐면 일반고 맞죠? 전문 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교과는 크게 공통 과목 맞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 언제 공부하는 거야? 1학년 때, 음악 1학년 때. 선택 과목은 2, 3학년 때. 선택 과목도 나누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은 대표적인 뭐야? 수원, 수투 맞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미적분, 학력과 통계 이런 것들이죠. 전문교과 1은 이게 이제 특목고고요. 그 이제 여기가 전문교과 2가 특성화고입니다. 특성화고가 어때요? 옛날에 말하면 상고, 공고 이런 데요. 그러면 전문교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로 선택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여기 진로 선택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 물리 2, 화학 2, 뭐 생명과학 2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로 전문 특목고나 성고 같은 사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앞에 뭐가 붙어? 심화,
또 고급 이런 게 없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입 전형의 학교명을 안 밝히죠. 블라인드입니다. 그죠? 학교명 없이 그냥 보내는데, 그러면 특목고를 모를까요? 다 알죠. 이거 보면 알죠. 이거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여기 저기 교과 선택 과목이 중요하죠. 공통 과목 다 아시는 거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눌 때 국어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투, 미적분, 물과 통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2022년 교육 개정이 되면서, 작년에 교육 개정이 되면서 지금 중2하 초등학생들, 중2하 학생들은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하나가 더 있어요. 융합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융합 선택이 뭐냐면, 여기 진로 선택에 융합 선택에 뭐가 들었냐면, 융합 선택이 아니고 융합 선택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글쓰기, 독서 토론 글쓰기가 융합 선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학 과제 탐구가 지금은 진로 선택이죠. 근데 이게 융합 선택으로 빠졌어요. 이게 빠졌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발표가 이게 하나가 진로 선택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 쪽으로는 여기 이제 그 생활 영어가 들어왔어요. 생활 영어, 그 다음에 세계 문화와 영어 뭐 이런 과목들이 융합 선택으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영역에서는 여행 지리가 있죠. 여행 지리가 이게 이제 2022년 교육 개정에는 융합 선택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과학도 융합과학이 여기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3들은 요런 거를 잘 숙지하고 있다가 미래에 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한번 참 탐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학생부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잘 아시는 거죠. 보면 잘 아시는 건데 높아시면서 한번 짚어보자. 인적 학적상 아시는 거고, 출결상, 수상경력. 수상경력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됐어요. 대학에서 청구를 했다고. 근데 지금은 미반영입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럴까? 조국 사태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수 현황만 반영한다라고 돼 있어. 예를 들면 자격증인데 나 토익 점수 봤는데 이 기록 안 됩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그래서 학생부는 크게 나누어서 교과, 비교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교과는 학교 성적, 비교과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창체, 맞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줄여서 창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체는 몇 개 있냐면 자동봉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교과 학습할 때 사항이 있죠. 그죠? 교과 발달 학습상, 학습 발달 사항인데 이게 이른바 뭐라 그래요? 세특이라는 거죠. 그죠? 세특.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잘 안 보이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이게 세특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과 세특이 있고 개인 세특이라는 거 아닙니까? 개인 세특도 있습니다. 개인 세특. 주로 이제 학업 의지가 뛰어나거나 학업 영향이 굉장히 좋은 애들은 쌤들이 그 개인 세특을 씁니다. 근데 교과 세특은 누가 씁니까? 교과목 담당 쌤이 있어요. 개인 세특은 담임쌤이 쓰죠.
그래서 그 학업 의지를 자꾸 여러분 쌤들한테 드러내면 담임쌤이 개인 세탁을 써주면 훨씬 유리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분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른바 뭐야? 행특이라는 거죠. 그죠? 행동 특성. 이거는 누가 써요? 담임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렇고 독서활동 상황인데 이건 미반영인데 독서활동은 미반영이라 해갖고 독서를 안 하면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독서는 항상 뭐와 연결돼요? 교과목과 이게 연계가 돼요. 그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특이나 행특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가 짱이에요. 그냥 행특이 여기 있네요. 이건 뭐였지? 세부 능력은 이게 세특이네. 이거 안 보이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 있죠. 요 거야. 그래서 행특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천서가 없어진다 그죠? 올해부터 없어지는데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행특입니다. 담임쌤이 써주는 그러니까 앞으로 행특이 더 행특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학생부 기재 방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특, 저쪽에 세특 기록이 있는데, 이거 과목별 500자, 뭐 이렇게 있죠. 우리 차수를 한번 봅시다. 과목별 500자, 그 다음에 행특이 연간 500자, 그 다음에 비교과, 청체가 자율활동이 500자, 동아리 활동이 500자, 봉사활동이 250자, 진로활동이 700자, 수상경력, 개인 미반영, 독서활동 미반영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수가 많다는 것은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제일 자수가 많은 게 어디야? 진로활동. 그죠? 진로활동이 700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700자인데 여러분들 그 700자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글로 김 있잖아. 김을 이거 바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요 기억 이 김 이 세 개를 합해서 3바이트라고 합니다. 3바이트. 그 다음 영어는 하나가 1바이트. 그 다음에 숫자 그냥 1바이트. 그래서 이 바이트가 총합해 가지고 이게 1500바이트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보통 500자잖아요. 그죠? 500자 같은 경우는 몇 바이트가 나올 거예요? 500자를 바이트로 환산하면 600자가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은 뭐 필요 없는데 참고로 하는 얘기죠. 담임쌤이 쓸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글자 수를 그럼 일일이 계산하면서 바이트 수를 계산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이트에 스쿨라직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스쿨라직스 들어가면 그거 딱 치면 자동적으로 바이트 계산이 다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학생부 참고할 학생부 떼려면 어디 가서 들어가서 떼야 돼요? 나이스 맞죠? 그 나이스에 보면 글자 수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이렇게 바이트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로활동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다 이 말이죠. 자율활동은 여러분 뭘 자율활동이라고 그래요? 혼자 움직이면 다 자율활동이니까. 자율활동은 쉽게 이야기해갖고 자치활동, 그죠? 그 다음에 행사활동.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구성한 학교 학생회 구성한다든가 뭐 반장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입학식 여러분 수련회 가는 거 있잖아요. 수련회 또 체험학습 이런 게 다 여기 자율활동에 해당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태화강 무슨 뭐 보존 무슨 운동 뭐 이런 데 참석한다 그러면 그것도 자연활동, 그죠? 자연활동. 본인이 수업이 있어요. 네. 본인이 자, 본인 문제가 이 나중에 수업 중에 자, 그 다음에 학생부 평가 요소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기록, 학업, 태도, 선택 과목, 사고력, 성적, 성취도입니다. 요게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의 트렌드를.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평가 요소가 바뀐 게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이게 처음에 보면 기록이라고 돼 있죠. 학생부가 기록이지, 그럼 기록 아닌 게 뭐 있느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경험과 성취라고 했죠.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거기서 뭘 얻어야 돼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좋은 학생부를 받기 힘들어요. 단순히 참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참가했으면 거기서 지가 뭘 느꼈고 뭘 구체적으로 얻은 게 뭔가를 성취를 이루는데, 그 성취를 나타내는 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친구와 같이 공유한다, 발표한다, 그 다음에 PT를 한다,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내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의 기록이 됐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는 뭐 아시죠? 학업 태도는 뭐 그런 성취성이라든가. 학업 태도는 뭔가요 이게? 공부 잘하는 걸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학생부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야? 성적의 추이, 분포도 이런 걸 봅니다. 성적이 쭉 올라가느냐,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떨어지면 얘가 어떤 점에서 떨어졌다는 게 학생부에 담임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태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택 과목이죠. 왜 최근에 선택 과목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정시에서도, 그죠? 문이과 교차 지원이니까 이과 침공 뭐 이런 현상이 있죠. 그럼 이과 침공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과가 문과로 넘어온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렇겠죠. 그럼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서 수학의 여러분들 보통 자연계 애들이 미적분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인문계가 학통을 선택하고, 그러면 그 점수를 어떻게 됩니까? 미적분 점수.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그죠? 공통 과목에 성적하고,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 성적하고를 대비해서 미적분 애들의 성적이 좋으면, 공통과목 성적이 좋으면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학통은 다 문과들이 선택을 많이 하고 이과들이 미적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문과가 수학을 잘할까? 이과가 수학을 잘할까? 이과가 당연히 잘하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수학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점이라는 거죠. 그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과, 문과, 침공 뭐 이래서 갖고 그래요. 근데 이걸 왜 안 바꾸는 거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대학을 전부 다, 문과를 전부 다 싹 없애버리고 이과를 만들어보든지, 그렇게 이과가 중요하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중요한데, 선택 과목에 나중에 이제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도 또 여기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선택 과목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차피 나는 미적을 선택해야 되겠다. 학통은 관계없다. 학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학종의 경우에는 미적만 선택하면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이과라도 학통을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훨씬 가산점을 준다고, 걔들한테. 그 대학은 뭘 본다고요? 경험의 다양성을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성취도 뭐 뻔한 거고요. 사고력이 나오는데, 이게 참, 사고력이 뭐예요, 사고력이?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뭘 사고력이라. 아니, 이게 뭐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뭘 사고력이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 생각하는 힘이 바로 사고력이에요. 그죠? 사고력. 그럼 사고력은 쉽게 말하면 뭐가 사고력이에요? 첫 번째, 사고력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거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비판력, 사물을 달리 보는 눈. 그 두 번째, 분석력. 그렇죠? 그 다음 예시, 그 다음 대조시키는 능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사고력이라는 건 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볼펜이 있어, 볼펜이. 이 볼펜이라고, 여기 볼펜이 있어. 저기도 볼펜이 있어. 저쪽에도 볼펜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건 뭐야? 요거는 뭐라 그래? this. 저쪽에 있는 볼펜은 that. 저 너머에 있는 거는 it. 맞죠?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거는 this를 보면서 that을 이해한다는 거죠. that을 보면서 한 단계 높이면 it을 본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요. 뭐라 그래요? 보니까 제가 영어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예요. 영어고 뭐고 간에 다 과목이, 수능 과목이 다 마찬가지고 공부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고력이 핵심이거든요. 사고력. 수능 영어가 여러분 영어 테스트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수능 영어가 안 되지. 수능 영어는 사고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고 네이티브 스피커 보고 우리 수능 문제 풀으려면 쩌쯤해잖아. 왜 그럴까요? 그 영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너 빈칸 추는 문제가 영어 문제야? 야, 참, 누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게. 원래 좀 성질 좀 들어가고, 뭔가 이런 막 둥치고 나온 사람이었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도 보고, that도 보고, it도 봐야 돼. 그래서 this에서 that을 보는 걸 저는 1차 사고력, that에서 it을 보는 걸 2차 사고력. 그럼 빈칸 영어만 들어가고 예를 들어가고 빈칸 완성이 34번 문제가 하이라이트잖아. 33번 문제는 뭘 물을까? it을 묻는 문제야. 3번 머리를 돌렸을 때 그게 패라프레이즈한 답이 보인다고. 그동안에 말썽이 많았던 킬러 문항들이 다 이런 거예요. this에서 that으로 that에서 it을 보느냐 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발표하면서 늘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합니다. 뭘 고민하느냐, 이 사고력이 뭘까? 더 심각하게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살이 안 찌는데 나이가 드니까 나이 살은 나오고. 아무튼 사고력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this, that, it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사고력이 대충 감이 잡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학생부 평가 요소를 봅시다. 이게요, 평가 요소가, 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이 학업 성취도. 학업 성취도가 뭡니까? 학교 성적, 학습 태도. 옛날에는 이거 어쩐다면, 옛날에는 학업 의지 및 태도 이랬거든요. 그러다 학업 의지를 뺐어요. 빼버리고 학업 태도로 이제 좀 제너럴라이제이션 했는데, 그럼 세 번째 탐구력. 탐구력이죠, 그죠? 원래는 작년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탐구 활동이라고 했어요.
탐구 활동이라 그랬다가 탐구력으로 바꿔서. 그러면 탐구 활동과 탐구력의 차이가 뭐냐? 탐구력이라는 거는 결과를 낸다 이런 말 아까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이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단해요. 활동을 한다. 그죠? 활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아웃풋이 중요하다. 그 활동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친구와 공유했다든가 발표를 했다든가 사회에 무슨 봉사활동을 해갖고 뭐 구청에다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의견으로 제시를 했다든가 반드시 아웃풋가 있어요. 결과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탐구력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진로 역량이다. 그죠? 진로 역량인데, 이거는 이제 전공 관련 그 교과를 어떤 걸 이수했느냐, 이건 잘 아시는 거고, 교과 성취도 성적이 어떻느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맞죠? 이런 것들을 진로 역량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전공 적합성이라고 했어요.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진로 역량으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 이거는 작년까지는 인성, 발전 가능성을 묶어서 공동체 역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협업, 소통 능력, 나눔, 배려 이건 너무 잘 아실 거고, 리더십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학생부 평가 요소라는 걸 알고요. 자, 학생부 평가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대학에서 도대체 어떻게 학생부를 평가하느냐. 자, 첫 번째는 1단계가 지원자 경량을 파악합니다. 누가요? 입학사정관이. 그죠? 주로 전임 입학사정관이 합니다. 전임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경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지원자 경량을 이제 뭐냐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얘가 일반공과 특목공과 영재공과 뭐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이제 2단계의 전반부는 뭐냐면 교과 성적을 주로 확인합니다. 여기 네 번째 지성영역 평가 등급 부여라는 게 있죠. 지성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 성적을 얘기합니다. 학교 성적을 쭉 봐가지고 평가 등급을 매깁니다. 애들별로 쭉 이렇게 매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학생부 채택이라든가 행특을 보고서 나머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단계는 한 번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를 재확인합니다. 이럴 때에는 대부분이 이제 교수 사정관들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자 전체 수급평량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단계로 위촉 사정관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외부에 계신 주로 이제 학교 현직 교사분들입니다. 이제 이분들과 이제 평가 협의를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특이한 사항을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단계의 평가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자, 여기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표입니다. 이거 보면 이제 다 드러나겠죠.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애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평가 등급을 A, B, C, D, E 이렇게 쭉 매겨 놓습니다. 그죠? 쭉 매겨놔요. 학업 능력,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하고 우지 탐구 활동, 여기 전공 적합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배점을 보니까 뭐가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학업 성적이 35점 정도 배점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 20점이죠. 그 다음에 인성이 25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20점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나쁘더라도 여기서 만회를 하면 학교가 확인해. 그렇죠? 특히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간청 평가죠. 대부분이 중간 그룹이 많잖아요.
그 중간 그룹을 평가할 때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 파트만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4개 파트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간층 뽑을 때. 그래서 중간층 뽑을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중간층 뽑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 전공 적합성에 따라서 대학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대학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대는 당연히 뭘 볼까요? 학업 능력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대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인성이. 반대로 연세대학교. 요거 두 개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봅니다. 그래서, 인서울 5군데, 인서울 10군데, 인서울 30군데 이렇게 나누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을 서열화해서는 안 되는데 서열을 매기면 25개 대학을 우선시합니다. 그죠? 25개 대학. 근데 인서울 10개 대학이 어디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또 어디요? 중대, 경희대, 또 이화여대. 그 다음 마지막에 넣으면 나의 모교 한국외대. 근데 한국외대에 넣어가지고 10개 대학이라고 하고 요즘은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하죠. 서울시립대학까지 넣어가지고 11개 대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인서울 5개 주요 대학 어딜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에 성대과, 한양대과. 오늘 생각하고 좀 다른데 성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대까지를 인서울 5개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서울 5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폭을 넓혀서 우리나라에 25개 대학을 얘기할 때 25개 대학의 한 15위에서부터 한 25위 사이는 주로 뭘 볼까요? 이걸 많이 봅니다. 이쪽으로. 15위 안으로는 이거 2개를 많이 봅니다. 이거 2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보시니까, 학업 능력에 평가 등급을 보시면 A, B, C, D인데, 학업 능력은 A, B 차이가 몇 점이요? 4점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전공적합성은 3점이죠. 요것도 3점이죠. 아무래도 이게 학업 능력을 많이 본다는 거죠. 조금 더 차이를 많이 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로 내려게 B와 C를 비교하니까 엄청 폭이 크죠. 폭이 커졌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2점밖에 안 되네. 요것도 2점 뭐 이렇죠. 근데 학업 능력에서는 B와 C의 점수파가 엄청나죠. 그 행간의 의미를 읽으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정 점수 안 되면 절대 안 뽑는다. 그죠? 일정 점수 안 되면 절대 안 뽑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생부가 종합전형이 성적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공부가 핵심이다. 성적이 핵심. 근데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인서울 주요 한 10개 대학이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예를 들어 지방대학교 내려오면 또 상황이 달라요. 지방대학교는 선생님 그랬잖아. 부산대나 북경대나 이런데, 경북대나 영남대 같은 데는 주로 뭘 봐요? 요거 본다고. 왜? 어차피 자기들은 서울대에만큼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애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이쪽에 발전 가능성을 먼저 보겠다는 거죠. 지방대. 그런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하고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본 게임인데, 자, 세특활동 기록 노하우입니다. 자, 세특활동 처음에 수업 연계 활동으로 성장의 모습을 보이죠. 수업에 연계한 활동입니다. 항상 수업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성적 향상을 하자, 독서 활동을 하자, 발표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쌤이 그동안에 뭡니까? 그 학생부도 과거에는 학생부를 많이 적어줬는데 요즘은 학생부를 적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왜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학생부를 절대 학생한테 써오라고 하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대. 그런 모양인데 아무튼 이 학생부를 적다 보면 핵심이 뭐냐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그 다음에 발표죠, 그죠? 아까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 이게 발표예요, 발표. 발표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수업 연계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지는 수학을 잘하는데 옆에 친구가 수학을 못한다. 근데 좀 도와준다. 이런 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런 게. 내가 영어를 잘하는데 상대방은 영어를 못한다. 그럼 그 친구 도와줬다. 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신이 낮아도 세특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신이 낮아도 대학 간다는 거잖아. 어? 내가 준비해 볼까? 내신이 7등급, 8등급인데 계명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조청 캠퍼스에 합격했어. 내신 7, 8등급이야. 그게 가능하냐고, 수지상. 전공이 뭐냐? 역사. 근데 걔 학생부로 보면요, 진짜로 과목 전체 평균이 7, 8등급이에요. 7, 8등급인데 유독 하나로 두드러지는 게 뭐냐? 국사. 국사는 그냥 1학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1등급. 예? 거의 100점에 가까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성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학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세탁을 잘 안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가까운 예로 울산 외고, 울산 외고 애들이 대체로 가면 또 울산 과학고 애들 대체로 어디를 갑니까? 그 애들이 보통 인서울 10개 대학 안에는 중에 들어가죠. 5개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6위에서부터 10위 안에는 얘들이 간다고. 그럼 울산 외고는 어떻게 가고? 울산 외고하고 가고는 재수하는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고는 50%가 재수를 하죠. 근데 울외고는 거의 간다는 얘기잖아. 걔들이 어떻게 가느냐? 학점을 이런 걸로 가는 거야. 걔들한테는 내세울 게 뭐 있어? 울산 외고 영어과, 영어과. 그럼 영어지. 그거 두드러지게 받고, 그 다음에 수학 적당히 받고, 나머지 적당히 받으면 보통 경희대, 한양대 뭐 이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중앙대에서. 자, 그래서 채택을 잘 받으려면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 중요한 게 질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예요. 왜 해결책이 중요하냐면 2015년 개정의 핵심이 뭐냐면 학생 중심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학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니까 뭐예요? 셀프 디렉티드예요.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이 포인트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종으로 가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주도성, 스스로 해결책. 그 다음에 70%를 확장해야 된다. 이 확장이라는 말은 쉽게 하면 뭐예요? 성장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결과물을 제출하라. 친구들과 공유해라. 그죠? 발표해라. 선생님과 상호작용해. 선생님과 상호작용하라니까 애들 뭐 쌤 나는 내성적이라서 쌤하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 하잖아요. 맞죠? 그 수행평가
그런 걸 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평가 그런 걸 잘 하면 된다. 뭐 쌤한테 가갖고 뭐 애교 떨고 뭐 이래라는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질문과 해결책을 뭐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 안 해요. 맞잖아요. 우리 애들 질문하는 애들 봤어요. 질문을 하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애가.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쌤들은 어째야 돼요?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쌤이 훌륭한 쌤이에요. 그죠? 네. 자, 지적 호기심 해결은 이렇게 하자.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뭐야? 더 알라고 하는 거죠. 응?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언제나 뭐 교과서 배경 지식입니다. 그죠? 이게 학원 교재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교과서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하자. 질문, 독서, 설문조사, 인공물 탐색, 미디어 시청. 미디어 시청에는 뭐도 들어가요? 유튜브도 들어가요, 그죠? 유튜브 들어간 거 이런 것도 해도 돼요. TV 공부도 해도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 실생활 적용이에요. 이런 걸 하고서 활동을 하면서 실생활에 지가 어떻게 적용했느냐. 그 다음에 소감문, 감상문, 발표. 항상 끝은 발표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거죠. 발표로 내 역량 적극적으로 어필하자. 학생 중심 수업, 자기 주도적 해결, 발표,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특우수 기록 사례를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시간상 색깔 있는 부분만 봅시다. 깊이 탐구, 탐구력 역량이죠. 응? 해결, 자기 주도력이죠. 응? 친구들과 토의, 왜 이거 어디에 해당될까? 발전 가능성, 맞죠? 발전 가능성, 인성에 해당되죠. 공동체 역량, 기록, 뭐야? 결과가 나왔다는 거,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그 다음에 여기 복소수 수가 빠졌네요. 못하네요. 복소수 평면에 대한 친구 발표를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구 발표를 듣고. 자, 우리가 학생부를 기록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이제 what이죠. 뭘 했느냐? 뭘 했느냐? 뭐 책을 읽었다. 뭐 실험을 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했느냐? 왜 했느냐? 왜 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친구의 발표를 듣고 뭔가 감이 왔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제 기록이 돼야 된다. 뭐 왜 이 사람이 이 활동을 했느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how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논리적으로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서는 셈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까도 나온 것처럼 이걸 바탕으로 어떤 지가 일깨움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됐다든가, 그 다음에 알게 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표하고 공유했느냐. 이런 플로우 차트로 이 학생부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 컬러거든요. 얘 보면은 통상적인 판별식을 통한 풀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건을 가진 식의 상수를 곱했을 뿐이라는 것을 이런 간단한 방식으로 답을 유도했다. 뭐요? 대안 제시, 비판적 사고, 맞죠? 이런 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그럼 드러내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해야 되지만, 그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행평가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국어과목에 독후감을 썼다. 그럼 독후감을 쓰고는 마지막에 그 독후감을 요약을 해야 된다고, 요약을. 학교쌤이 그거 일일이 다 보고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세특 있잖아요. 교과목 세특 쓸 때, 학교쌤들, 한 과목 쌤들이 몇 명을 써야 돼요? 500명 쓰는 쌤도 있습니다. 500명.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지만 학교쌤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은 누구야? 지야, 자기야. 자기가 자기 우주의 주인공이거든. 남을 믿으라고 하지 마라. 너가 하고 너가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뭡니까? 이게 수행평가하는 결과물 리포트 낼 때도 마지막에는 항상 요약을 해줘서 제출해야 돼. 학교 선생님이. 내가 이걸 왜 했느냐? 학교 선생님이 시켰어. 이런 말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설사 학교 선생님이 시켜서 하더라도 그 속에 표현은 자기 주도적이라는 걸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담아서 학교 수행평가 결과물을 선생님한테 내야 된다. 이게 키예요. 그래야지 학교 선생님이 보고는 요놈이 요렇게도 해왔네. 그리고 이제 메모하고 이제 생기부에 기록을 옮길 때 그렇게 옮긴다는 거죠. 자, 행특인데요. 행특 활동 기록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은 교우 관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한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자기가 무슨 학교 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 규칙을 어겼어. 근데 그걸 반성했다. 그 내용이 반성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그게 대학에서 볼 때 어떻게 감점용이니까 플러스용이니까 플러스용이에요. 플러스용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 인정할 줄 알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설득할 줄 알입니다. 규칙 준수, 면학 분위기 조성,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저할 필요 없죠. 여기 보면 진지한 진로 탐색인데 이 진지한 진로 탐색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르쳐서 설명해 들은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어떻게? 권유교육 주식회사 설명회를 들었다. 이러면 되지. 카이로스 학원 설명회를 들었다. 이러면 되지. 그러면 안 되고 권유교육 주식회사의 교육입시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들었다. 그럼 되죠. 진지한 진로 탐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 이 권유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여러 설명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참여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자기가 깨침이 있다. 울림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적 기록 우수 사례를 보면은 이게 활기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기관리 능력이 우수하고 높은 지적 탐구심. 이게 우수라는 말 잘 안 쓰죠, 학교생들이. 이게 우수함, 탁월함, 뛰어남.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 이 글자. 우수함, 뛰어남, 탁월함.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 탐구심. 이런 거 넣어주면 이거는 뭐야? 인서울 5개 대학이 있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 지속적인 성적 향상.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이해심, 배려심 있고, 그 다음에 강분위기 조성, 필요한 과목 과목과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거 뭐야? 학습 태도겠죠? 학습 태도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 놓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죠?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일반고 제외하고요. 총고 지금 상황을 요즘 말씀드리면 총고 올해 지금 3학년들이 작년 올해가 성공고 자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청고에서 만점자 나왔잖아. 수능 만점. 올해 지금 청고 3학년들이 모의고사 전국에서 1등 했어. 학교 모의고사. 청고. 이거 이제 오늘 질이 좋은 거야, 애들이. 그 다음에 남고 하면은 대표적인 학교, 울려고 또 학생고, 신정고 이렇잖아요. 그럼 울산을 대표하는 고등학교, 일반대 고등학교 어디입니까? 학생고, 맞죠? 전통도 있고. 두 번째가 어디야? 울산고, 중구에. 그죠? 울산고. 그래서 재작년부터인가 그동안에도 이 학고가 어디라든가 서울대 진학률이라 이런 게 제일 좋았어요, 울산에서. 근데 작년에 뒤집어졌어. 어느 학교가 일반고에서 1등 했게? 태화동에 있는 중앙고가 아니고 어디야? 저 울산고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울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김주호 교장입니다. 내하고 대학 때 같이 까불랑거리고 같은 과에서 까불랑거리던 친구예요. 지금 김주호 교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교육학 부전공 내하고 같이 했고 같이 했는데 김주호 교감이 우리 학교 현직생들의 컨설팅하는 진로 입학 센터가 있어요, 울산시에. 거기서 컨설팅을 제일 잘하는 쌤이 누구냐면 여기 울려고의 장건쌤이라고 있습니다. 울려고 장건쌤은 이제 올해 초에 은퇴를 하셨고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게 김주호 교장입니다. 김주호 교장이고 그래서 김주호 교장이 이제 원래 교감으로 있다가 올 초에 이제 교장 진급을 했어요. 근데 김주호 교장이 이제 내가 막연하니까 뭐 서로 만나갖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하면서 이 얘기를 직접 들은 건데 지가 울산고 교감이 되면서 이제 확 바꾼 게 있대요. 그럼 뭘 바꿨느냐? 지가 이 학생부에 대해서 지가 전문가잖아. 전문가. 울산의 최고가는 전문가죠. 그래갖고 학교 시스템 뜯어고치고 이 학종에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자율활동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짜주는 게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럼 학고와 울고가 학고나 신정고, 울고, 울려고가 왜 진학률이 좋냐? 다른 거 없어요. 학교의 시스템이 여기 학종에 맞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예요. 프로그램. 그 학교에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안 바꾸잖아. 정훈 교장선생님한테 좀 바꿔달라고 그래. 응? 안 바꿔줘. 좀 바꿔줘야 돼. 정훈 교장님 누구야? 아무튼 그래야 무슨 애들이 지금 당장 입시가 급한데 뭐 실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과학 학교 내 과학 경시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죠. 그러면 이 학종 입장에서 볼 때 하는 학교가 좋을까요? 안 하는 학교 좋을까요? 당연히 하는 학교가 쓸거리가 있잖아. 쓸거리. 그걸 얘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자체적으로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스스로 탐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학교에서 조성을 해줘야 돼. 그럼 만약에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는 학교에서 그거 안 해주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해주든 안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2015년 교과과정의 핵심이 학생 중심이라.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돼. 자기 주도.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 자기가 찾아 나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 설명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 중에 한번 할 테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건주교육에서 설명이 하는데 나 진로 탐구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보내줄 거야.
보내줄까? 얘들이 지금 제정신인 거야. 자, 그렇게 봤고요. 자, 창체활동 기록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건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이 뭐냐? 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수생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동아리 활동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열심히 봉사활동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의예과를 가려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어디에 하는 게 좋고, 이 봉사활동도 자기 전공,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거 하셔야 돼. 모든 게 자기 전공하고 다 관련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학생들이 의대를 지나가는 애들은 예를 들면 병원 치과라든가 뭐 병원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진로활동은 뭐냐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고 정보 탐색, 입시 정보 탐색 이런 거. 그러니까 권유교에서 주최하는 입시 설명회도 입시 정보 탐색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과 써달라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부를 좀 잘 기록을 할 것인가.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창체와 교과를 연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 예를 들어 자율활동. 자율활동은 자율활동만 적는 게 아니고 자율활동에 뭐가 교과목 활동을 거기다 같이 결합해서 한다는 거죠. 결합해서. 복합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뭐야? 융복합 교육과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응?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자율활동에 국어의 독서 토론 발표, 이게 원래 자율활동에 토론 발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독서하고 토론 발표에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예절교육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다든가, 통합과학의 경우는 과학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창의적 체험 활동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다? 교과목 맞죠? 교과목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전공, 지 갈라는 전공과 연계가 돼야 돼요. 자, 창체와 창체를 연결하라.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박람회. 직업박람회는 어디에 해당돼요? 박람회 가는 거? 자율활동이죠. 근데 다녀와서 느낀 미래의 나에 대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이게 뭐예요? 미래의 나에 대한 거? 진로 탐색을 했다는 거죠. 응? 이렇게 복합적으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자기만의 차별성 있는 학생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돼요. 첫 번째, 수행평가에 답이 있다. 왜? 수행평가가 모든 것이에요. 우리 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교과목에 가면은 학교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 과목 수학 이래놓고 가로 열고 4 혹은 가로 열고 6 이 숫자가 적혀 있어요. 성적표. 그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 알아요? 숫자. 그게 단위수라는 겁니다. 단위수. 단위수. 단위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 수업 시간이 전국적으로 똑같죠. 50분 수업이에요. 그죠? 50분 수업인데 50분 수업을 17회 한 양을 1단위라고 해요. 1단위.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수업을 몇 번 하는다. 그래서 이제 그 공통과목 있잖아요. 공통과목이 그 단위수가 8이에요. 거기에 한국사가 6이에요. 8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선택 과목은 단위수가 5예요. 5.
그래서 단위수 이야기를 아까 좀 빠뜨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단위수가 높은 과목이 뭐예요? 먼저 본다는 거죠. 입학사정관들이. 중요 과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점자일 경우 단위수 높은 과목을 우선시해서 동점자 처리하고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행평가에 답이 있다. 일단 수행평가가 보통 뭐야? 6대 4잖아요. 지필고사 6,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 그러니까 이 40%의 답이 있어. 학점으로 가려면 수행평가가 오히려 성적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 아까 선생님이 수행평가 제출할 때 그런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특 말고 개특도 있다. 그죠? 개특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전학생이 왔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개별 특성사항을 이제 적어주기도 하고, 학업 의지가 뛰어나거나 학업 역량이 타고난 학생은 담임쌤이 개특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 개특을 받는 순간 인서울 5개 대학을 보장한다 이 말이죠. 자,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 학생부 기록으로 남겨라. 왜요? 노력한 겁니다. 좋은 성적을 남기라고 안 해요.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한 이유를 이제 담임쌤이나 그 교과목쌤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학고 진학률이 높았던 게 학고 김주호 교감이 그 쌤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학생부를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잘 적히게 해줘. 그러니까 진학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물어봤다고. 너 그러면 요번에 서울대 서울대 10명, 고대 10명이라던데 너 그거 다 정시가 이러는 거야. 아니다. 학종. 그 다음에 쌤이 되게 울산 사람이 아니고 쌤 중등록 등록제는 양산입니다. 그 양산에 보면 자사고가 하나가 있어. 효안고라고 경남 자사고에 하나입니다. 효안고에 그 옛날 지금 전통 명문이거든요. 경남 양산 지역에서. 근데 그 학교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꺾어졌어요.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웅산고등학교는 옛날에는 쳐다보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웅산고가 깜짝거리는 거야. 야, 효안고 너 다 됐다 해서 이제 깜짝거리니까. 그 효안고 교장실 이사장이 굉장히 정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교육계에서. 이 이사장이 이제 불닭을 나가지고 교장을 바꿔쳤어. 어떻게 바꿨더니 파격적으로 일반 교사를 바로 교장으로 발탁을 하고. 그 교사가 누구냐? 경남에서 제일 유명한 컨설팅 전문가였어. 그 교장이 딱 올라가고는 이 김주호 교감이, 울산고의 김주호 교감이 했던 것처럼 학교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학종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효안고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서울 남산 위치 이야기할 때도 가본 놈이 남산을 알지, 안 가본 놈이 남산이 저 관악산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가른다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진로를 명확히 해라.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 기록 방법 첫 번째, 영어로 말씀드릴 좀 미안합니다. 어드히어런스, 일관성이 있어. 학생부 기록이. 이 일관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창체 활동에서부터 교과 성적, 세턱, 행턱 이렇게 적을 거 아닙니까?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지가 전공하는 건 생명과학이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생명과학에 대한 걸로 꽉 차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생명과학에 대한 꽉 차야. 그게 일관성이야. 어드히어런스.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코이즌이요. 응집성이요. 응집성이 있어야 돼. 왜? 아까 봤죠? 응? 아까 본 게 뭐냐. 자율활동 몇 자 써야 돼? 500자. 딱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양에 맞도록 써야 되잖아. 무한히 길게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응집성 있게. 딱딱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그로우스 또는 임프루브먼트입니다.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성장했다. 1학년 때보다는 당연히 2학년 때가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자, 1학년 때 여러분들 과학 같은 거 공통과학이잖아. 공통과학이랑 이제 2학년 때 또 물리 1, 그 다음 1으로 나오고, 그 다음 3학년 때 2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과정이 이렇게 교과 과정 자체가 올라갈수록 어렵게 돼 있잖아. 그 의도가 뭔가요? 올라갈수록 심화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심화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탐구 활동을 할 때도, 탐구 대상을 모색할 때도 1학년 때 하던 거 2학년 때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 한 단계 높은 거, 업그레이드 된 거 찾아갖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로를 명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부터 해야 돼? 저 수도권 애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지갈 대학 전공 다 정해놓고 중학교 때부터 미리 탐구 활동하고 있다. 그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미꾸라지 용 나오던 시대를 지냈다. 왜? 이 학종이 등장하거든. 성적만 보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뭐야? 미꾸라지 용 나오죠. 왜? 울산에서도 만점 다 나왔잖아.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의 중요도 차이가 있다. 키워드라는 말은 학생부 기록할 때요. 여기 보시면 탁월함보다 뛰어남, 우수함, 이 세 개 중에서 우리 딱 느끼기에, 우리말로 느끼기에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탁월함이 제일 좋죠. 그 다음 뛰어남, 우수함, 인상적임, 충분함, 일섬, 보임. 이건 뭐야? 일섬, 보임, 이거는 뭐야? 이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인서울 30위권 대학. 인서울 30. 여기 우수함, 인상적 충분함, 인서울 10위권 대학. 어? 여기 뛰어난 탁월함, 인서울 5개 대학. 응? 쌤들도 공부해야 돼. 이게 확장함, 발휘함, 그죠? 성장함, 깨달음, 이것도 다 다르죠? 이것도 보시면 향상됨, 확인함, 신장함보다는 확장함. 확장함이 쉽게 말하면 성장했다는 거. 응? 발휘했다, 성장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인상적인 발휘함, 파악함, 확인함, 탐색함, 이쪽이 훨씬 인서울 5개 대학 가기 좋은 어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렇게 학생부를 관리하는 거하고 모르고 관리하는 거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학업 역량 사고력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을 기르도록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디스도 보고, 댓도 보고, 이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독서와 배경 지식으로 사고력을 키워라. 책 읽기. 안 해? 책 읽기 안 해. 그냥 살지 뭐 편하게 그냥 책을 읽거라. 그것도 읽는다고 해봐야 2국 정도 읽으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에서는 차례 지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차례 지내고 기숙사 지낼 때 위패에 보통 올라오는 위패 이름이에요. 학생 부분 이렇게 하잖아. 그죠? 학생이 뭐야? 학생이죠, 학생. 배우는 사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조상들이 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은 뒤에도 타이틀이 없으면 다 학생 부본이라서 학생이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한 50년 내지 100년은 평생교육 시대예요. 평생 공부 안 하면 살아남지는 못해. 응? 그러니까 평생 책 봐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책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책 보라 그러니까 저는 뭐 만화라도 봤으면 좋겠어. 우리 때는 그냥 만화나 봤지. 얘들은 그냥 내가 웹툰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 그냥 웹툰도 보고 일본 만화도 좀 보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길을 여는 게 항상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뭐 여러 군데로 돌려봐야 돼요. 시야를 넓혀라 이 말이죠. 자, 수업 창체를 연계해서 관심 문제를 집중 공격해라. 얘기했죠? 수업 교과목과 창체를 항상 연결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제가 옛날에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만 선생님 밤에 꿈을 많이 꿔서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다 됐네요. 좀 지루하더라도 마무리합시다. 자, 굿도와 배드 학생인데요. 이 앞에 게 좋은 학생이고 뒤에 게 나쁜 학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이 이 학생부가 잘 서진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부를 보시면 자율활동의 1학년 과정을 봅시다. 자신이 직접 잡은 물방개, 얘가 누구냐면 요 굿받은 애도 생명과학과를 지원 안 하고 그래서 합격 안 하고 똑같이 배드 뒤에 나오는 학생부는 생명과학과에 떨어진 학생이에요. 근데 레벨은 대학의 레벨은 그냥 전국 25개 대학에도 들어가지 않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를 지원해서 하나는 걸렸고 하나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얘는 보시면은요 1학년 때만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1학년 때 살펴보면요 여기 뭐 물방개 개미를 학급에서 키우며 친구들이 곤충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1학년 때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위한 플래시 모벌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로활동도요 건축부스에서 친환경 뭐 이라고 2학년 때 넘어오면요 얘가 환경오염입니다. 1학년 때는 뭐 했냐면 주로 이제 곤충을 기르는 데에 집중한 거죠. 2학년 때 넘어오면 뭐야 시야를 넓혀요. 환경으로 이제 확장을 한 거죠. 그죠? 3학년 때는 뭐냐면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학급의 면학국이 좋습니다. 사회화를 시켰다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확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전문가들이거든요, 걔들. 글로서 다 판단한다는 거죠. 행간의 의미를. 걔의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것들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영어로 보면 자연에 꼭 필요한 종으로 모기 선택해갖고 모기가 없다면 수소곤충들이 개체수 감소를 예측하는 것을 썼다. 그래서 이게 한 중간급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왜 이걸 했느냐, 그죠? 왜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했고 비판적 사고를 자기는 생각이 좀 달랐다라는 내용도 나와야 되고 실생활에 적용을 어떻게 했다, 그죠?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면 인서울 5개 돼요. 인서울 5개. 자, 여기 보시면 그 확보가 장문해요. 5년간의 학교 주변 사슴벌레 버들하면서 개체수 변화를 조사, 온난화와 환경오염과의 연관성 답은 그것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돼도 뭐 중간쯤 대학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얘가 그 뭡니까 적어도 나오죠. 자기 그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이 곤충학자거든요. 그래서 곤충 일반적으로 전체가 뭐야? 일관성이 있죠. 곤충에 관련된 거, 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 발 앞서갔네. 자, 데이터 쭉 봅시다. 이 친구는 보면은요, 쭉 보면은 너무 짧아요, 그죠? 너무 짧아요. 학교 다니는 쌤이 이렇게 쓴 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짧아요. 너무 짧고 또 뭐냐면 이게 성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1, 2, 3, 1학년 자율활동만 봅시다. 식물을 겨냥하고 태양과 다른 여러 종류의 꽃들을 찾아 특징을 비교해 발표했다. 이거는 그냥 단순 팩트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부에 팩트만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옛날 학생부예요. 지금은 어쩌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Y가 들어가야 되고 How가 들어가야 되고 아웃풋가 들어가야 있어야 돼요. 결과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생명 다양성, 요거랑 큰 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3학년 때 1등 과목주의들 자신의 생각을 발표. 여기서 감점을 받지 않았을까, 쌤이 3학년 때. 이게 전공하고 관련이 있나, 지금? 지 생명과학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치명적으로 이게 감점을 주죠. 감점. 근데 단 하나는 생명과학에 대한 이해술이 높음. 아까 높음이라는 키워드. 이제 하나 받았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특에 보면 건성류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건수축의 원리를 그 활주소를 바탕으로 잘 서술했다. 건수축 과정 사고 실험을 여기도 보시면은 왜 이걸 했고 어떻게 했고 그거에 의해서 뭘 지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과는 어떻다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치 대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PCR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또 명시 안 된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지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떻게 갈 것이다.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담임쌤의 글이 너무 짧아요. 그죠? 너무 짧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나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아닌가. 자, 오늘 쌤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네요.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긴 했지만 그래서 30%까지는 빠지지 않았고 더러 김해 쪽으로 좀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10월 설명회가 우리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설명회는 이제 곧 고입이 다가오죠. 그래서 먼저 청고부터 일반고까지 4번에 걸쳐 갖고 고입 설명회를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고, 두 번째 영재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일반고. 그래서 특히 영재학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많이 전화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재학교는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성적 결과라든가 이런 거 발표하는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 발표를 안 해요. 영재학교에 대한 영재학교는 조금 숨어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청고는
제가 근 30년 청고 전문 강사니까 청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쁜 중에도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중국의 그 조항연구 학생들이 여기까지 오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전히 이쁘네요. 일단 수업 나왔어요. 지금 수업 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예.